안녕하세요. 2023년 증시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철강, 비철금속 산업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철강, 비철금속 산업은 경기 민감 산업으로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 배터리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철강, 비철금속 산업 전망을 듣기 위해 리서치본부 김윤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2023년 매크로 관점에서 철강 및 이 상품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투자가분들께도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그 상품이라고 하는, 즉 철강이라고 하는 것들도 위험 자산의 큰 한 축이기 때문에 먼저 매크로 측면에서 이제 탑다운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접근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철강이나 비철금속 같은 원자재에게는 그렇게 딱히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시고 계신 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시면요. 어떤 최근의 상황은 그 통화 정책이 결국 경기라든가 그 다음에 상품과 철강과 같은 이제 커머더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이제 통화 정책에 따라서 경기나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가격이 언제 반등할 것인지를 먼저 좀 검토를 했는데 맨 위가 그 미국의 어떤 금리가 나와 있고요. 그 아래는 그 ISM 지수, 그 다음에 그 맨 밑에는 이제 LM 인덱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내년의 어떤 상황은 과거의 어떤 금리 인상이 일단 멈추고 약간 그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하락을 시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초입 단계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나 상품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하된 이후에 좀 상당 부분 시간이 경과돼야지 그 어떤 그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금리가 인하하다는 그런 논의들이 확산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그 경기라든가 그 상품 가격 반등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좀 하나 좀 그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제 달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금은과 관련된 귀금속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올해 그 금은 가격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오른편에 그 상단에 그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너무나 그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좀 빨랐기 때문에 일단 실질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돌아왔다 이제 그런 어떤 원인이 좀 있었는데요. 오른편에 그 하단의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이제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뭐 금리 인상 속도 완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유럽의 어떤 에너지 위기가 완화가 되면서 즉 유럽의 상황이 안정이 되면서 타 지역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짐으로 인해서 어쨌든 달러 강세가 조금씩 완화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왼편을 한번 좀 봐주시면요. 미국의 10년물 실질금리하고 이제 금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됐을 때 작년과 어떤 그 올해 상반기처럼 이렇게 가파른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금 가격 같은 경우가 상승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실질 금리 하락이나 아니면 달러 약세의 어떤 상황이 모든 커머더티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위험 자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금은과 같은 귀금속 반등을 기대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강 업종은 이 중국 경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라든지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철강 업황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시점별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전망을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나왔죠. 뭐 코로나 방역 완화도 그렇고 중국의 지준율 인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이제 건설업체와 관련된 지원책도 많이 좀 발표가 좀 됐었는데요. 일단은 그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 제목에도 제가 썼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과도한 기대감은 일단 좀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적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지금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철강 가격이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약간 그 실물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시기다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이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일단 왼편에는 중국의 유통재고라는 게 나와 있고요. 오른편에는 중국의 중대형 철강사 재고라는 그런 차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좀 그 형태가 나타났는데, 일단은 그 오른편에 있는 철강사들은 굉장히 좀 재고가 많고요. 왼편에 있는 그 철강사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최종 수요처들한테 물건을 파는 트레이더의 재고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유통상들이 향후에 어떤 업황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이 차트에서도 알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사들이 생산한 어떤 그 물건을 출하를 못하고 상당 부분 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그래프를 보시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바로 1월달, 2월달에 보시면 재고가 급증을 하는 매년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철강 수요가 보통 그 북반구 쪽에서 많이 좀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중심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북반구는 동서기가 되면 이제 영하 20, 30도까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건설 현장이 거의 그 어떤 활동이 중단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1월달, 2월달의 경우에는 굉장히 재고가 급증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12월 달, 1월 달, 2월 달의 경우에는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그 실물 수급이 조금 못 따라오는 어떤 시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과도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그 기다리는 어떤 그 전략이 좀 맞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그 연초에는 그 철강업종과 관련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오른편에 상단과 하단에 있는 차트를 가지고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그 상단에 있는 차트는 그 베트남이나 이제 중국과 같은 이제 아시아 지역의 그 철강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달러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한 500불대 초반 정도에 지금 나타나 있고요. 반면에 아래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즉 국내 내수 열연 강판 유통 가격 추이가 나오는데 요거는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게 원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건 100만 원이 지금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뭔가 우리나라의 철강 가격이 좀 더 높게 형성돼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인지를 하실 거고요. 결국 저희가 어떤 그 비수기라고 하는 시즌, 그 다음에 어떤 국내 그 철강 전방산업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국제 가격과의 어떤 격차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거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국 업황에 관련된 부담, 그 다음에 연초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잠깐 저희가 업종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약간은 기다리고 있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분기 전후, 즉 3월과 4월 정도에는 전반적인 어떤 업황 반등을 비롯한 그 철강업종에 대한 어떤 여러 심리가 개선이 되는 그런 어떤 시기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왼편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제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이제 중국의 그 어떤 그 PMI를 제가 표시를 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중국의 그 유동성 완화 정책들,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도 좀 여러모로 좀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돈을 많이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좀 부양책도 좀 한계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한 몇 개월 전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부양에 관련된, 즉 유동성 완화와 관련된 여력이 조금 더 생겼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지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왼편에 그 중국의 부동산 투자액이나 이제 신규 착공 면적과 같은 지표는 거의 역사상 유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지금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냐 하면은 올해 한 3월, 4월서부터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내년도 3, 4월이 되게 되면은 이 기저효과 때문에 전년 대비 증감률 측면에서는 그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축소가 되거나 오히려 플러스 전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바닥 효과, 즉 이제는 바닥에서 서서히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바로
3, 4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3월에는 중국의 양회가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선출된 뭐 새로운 총리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내년 3월 이후서부터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정책 기대감도 지금보다는 3월 달이 더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 2분기 전에 어떤 업황 반등을 지지해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모두의 그 매크로를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전반적으로는 그 원자재한테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2분기 때 제가 반등을 얘기하지만은 이러한 반등이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반등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전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중국의 공동부유라거나 아니면 이제 시진핑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반등의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모멘텀이 좀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철강업종은 대표적인 공급 과잉 산업이고요. 그 투자가 여러분들이 철강업종을 굉장히 좋아하실 때는 뭐 수요도 수요인데 사실은 어떤 뭐 구조조정이니 그다음에 설비 폐쇄니 뭐 감산이니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굉장히 좀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는데, 사실은 중국의 어떤 상황 자체가 너무나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약세인 구간, 즉 수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뭐 가동률을 통제를 하고 수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지금 좀 난감한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몇 년 전에 지속되었던 뭐 탄소 중립 기저하에 뭐 감산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중국의 어떤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통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세적인 업황 반등에 대해서는 조금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부양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연초 실적 하향을 좀 염두하자는 의견이시고 2분기 이후 업황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업황 반등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1월달, 2월달 정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어닝과 관련된 조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굉장히 적절해 보이고요. 다만 일단 그 3, 4월 어떤 업황 반등을 보면서 추후에 어떤 뭐 중국 정책이라거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이 주요 비철 금속 및 배터리 소재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고려안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그 올해 주목을 받았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성장 산업도 있겠지만 가장 그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 고려안은 뭐 내년도에도 뭐 상당 부분 좋을 걸로 지금 보고 있지만 그 투자 포인트를 약간 좀 변화시켜야 된다.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고려안은 기본적으로 아연이랑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귀금속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의 고려안의 그 본업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아연이 유럽의 감산 때문에 수급이 타이트해져서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에너지 코스트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유럽의 그 제련업체들, 아연 제련업체들의 이제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연 쇼티지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올해 고려안의 투자 포인트였는데, 내년에는 조금 이러한 수급이 좀 완화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은 높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가동률을 굉장히 낮췄던 유럽의 제련업체들이 오른편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전력비하고 지금 그 기타 이제 뭐 천연가스 가격들이 많이 하향 조정되면서 원가 부담이 낮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가동률을 올리고 있는 소식들이 그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에다 기재를 했지만은 그 니어스타라고 하는 그 유럽의 어떤 최대 제련소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가동을 중단했던 공장들을 조금씩 그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의 수급도 약간 완화가 되고 있는 어떤 초입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오른편에 그 상단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중국의 아연 프리미엄과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아연 프리미엄을 제가 도시를 했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지역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타 이제 그 에너지 코스트에 따른 감산 부분 때문에 수급이 너무나 타이트해져서 저희가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지표 자체도 아시아권역 대비, 즉 중국이라고 하는 아시아권역이 훨씬 높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그 제련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유럽과 미국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바로 제가 텍스트에 기재해 본 것처럼 고려안을 비롯한
아시아권역의 제련 업체들이 이제 해당 지역으로의 어떤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기존에 저희가 아연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투자 포인트는 유럽 영내 제련소가 감산을 해서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해질 거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유럽 영내 제련소가 가동률을 올리고 그 다음에 유럽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그런 아시아권역으로부터의 어떤 물량 자체가 이제 유럽으로 이제 들어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아연 수급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훨씬 더 완화가 될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고려안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러한 어떤 아연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맨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결국 이제 금과 은의 가격 강세 쪽으로 제가 약간 투자 포인트를 좀 바꿔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구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경기가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구리 가격에 대한 강세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경기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낙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그 오른편의 차트들을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내년도에는 글로벌 구리광산 업체들의 증설 물량이 좀 대규모로 출회되는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늘어서 가격이 의미 있게 반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 그 뭐 테크리소스나 이런 앵글로 아메리칸 같은 그 구리광산 업체들이 증설 물량이 내년도에 많이 출회되는 걸로 그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에 좀 나와 있는데 21년, 22년 정도에 출회했어야 될 물량들이 사실은 이게 뭐 코로나나 이런 어떤 여러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내년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어떤 그 상대적으로 좀 구리 가격이 좀 의미 있게 올라가는데 많은 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해서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도 가장 좋게 보는 품목은 저는 이제 니켈입니다. 그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여러 이제 주요 비철 금속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바로 이제 니켈입니다. 그 오른편에 여러 이제 뭐 니켈에 관련된 뭐 프리미엄이라든가 재고 추이가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한 어떤 수급 상황을 이런 지표들도 대비해 주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니켈 가격이 내년도에도 긍정적으로 그 움직일 거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저희가 그 배터리용을 만드는 클래스 1 니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제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클래스 2 니켈이 있는데요. 클래스 1 니켈은 너무나 타이트합니다. 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그 공급 대비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니켈을 총량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 공급 과잉처럼 보이는 부분은 클래스 1 니켈이 아니라 이제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저품위 니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품위가 굉장히 좀 낮은 니켈. 클래스 2 니켈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여러 이제 뭐 광산업체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이제 니켈 제련 업체들은 그러면 이런 클래스 2 니켈을 이용해서 배터리용 니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R&D를 굉장히 좀 많이 연구를 좀 했고요. 일정 부분 이게 성과를 거두기로 했는데요. 근데 다만 문제가 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런 그 저품위 니켈, 그러니까 클래스 2 니켈을 활용을 해서 그 배터리용 니켈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좀 실시가 되고요. 상당히 재밌는 거는 중국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실시되는 거는 이런 저품위 니켈이 매장이 굉장히 제일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이유겠고요. 근데 투자가들이 굉장히 좀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IRA와 관련된 여러 좀 제약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에 어떤 그 미국의 IRA에 관련된 정책 자체가 굉장히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니켈의 어떤 공급은 여전히 투자가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확실치 않다, 명확치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명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리튬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 니켈과 비슷한 배터리용 소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니켈과는 좀 다르게 약간 좀 그 안정화되는 국면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른편에 그 내년도, 내후년도에 출회될
니켈 신규 증설 물량이 많이 출하가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연말로 그 중국의 어떤 그 전기차 보조금이 그 중앙정부 단에서 그 지급되던 보조금 자체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리튬은 여전히 펀더멘탈은 견고하지만 내년도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비철 금속과 배터리용 그 소재와 관련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니켈이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여러모로 뭐 정책적인 어떤 불확실성은 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니켈의 가격 방향성은 여전히 견고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리튬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올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간 쉬어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연간 전망 자료를 보니까 업종 내에서 포스코홀딩스와 고려아연을 탑픽으로 제시하셨는데요. 주요 포인트를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사업이 여전히 이제 주가를 지지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레포트 제목대로 여전히 그 철강 본업보다는 어떤 그 리튬이나 어떤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강력하게 좀 주가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뭐 올해 뭐 4분기 실적이나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황 부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포항제철소의 어떤 침수 사고에 따른 어떤 그 일회성 비용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진할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좀 내년도 2분기서부터는 좀 실적이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리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리튬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 하우스에서는 한 6조 원 정도로 이번에 좀 산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의 어떤 그 시가총액 그 25년, 26년,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리튬 업체들이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의 경우에도 한 25년, 6년 정도에 약 한 10만 톤 정도의 일단 증설 물량이 출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지만 그 이상의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왼편의 그 생산 능력에 보시는 것처럼 그 9만 8천 톤, 한 10만 톤 정도를 대상으로 포스코의 리튬 사업의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 글로벌 업체들의 어떤 그 시가총액과 25년도에 어떤 판매량 가이드를 기준으로 놓고 산정한 리튬 만 톤당 가치의 어떤 하단을 놓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 톤당 한 6천억 정도의 가치를 뒀고요. 그래서 한 6조 정도의 가치를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포스코의 어떤 시가총액 자체가 한 24조에서 25조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주가를 지지하고 추후적으로 그 계속적으로 그 어떤 리튬과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증설이 이루어졌을 때 계속적으로 그 기업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글로벌 리튬 업체들과 리튬 가격이랑 제가 이렇게 그 같이 표시해 놓은 부분이 좀 있는데요. 왼편의 하단에 이제 강펑 리튬, 그 중국의 리튬 업체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역사적 고점 밸류에이션을 향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리튬 가격 안정화 더불어서 약간은 주춤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Q가 붙는 증설에 따른 효과가 계속적으로 붙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은 당분간 유지될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안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려안을 바라보는 저희의 관점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업에 대해서는 아연보다는 귀금속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3분기 때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시아권역에서의 물량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고려안도 어쨌든 유럽 쪽으로의 어떤 판매량 증가를 통해서 4분기에는 상당 부분 실적을 회복할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의 단기 방향성도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고 뭐 최근에 뭐 자사주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드러났지만 동박, 그 다음에 전구체, 황산니켈, 그 다음에 뭐 아직 뭐 확정은 되지 않고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극재가 이제 전구체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황산니켈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어떤 신사업과 관련해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그 재련업을 영위하는 어떤 그런 어떤 회사라기보다는 어떤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소재 업체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이 더욱더 높아질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지금 약간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가분들도 계시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투자 포인트를 감안할 때는 여전히 올라갈 만한 여력이 충분하고 내년도에도 저희 업종 토픽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업체 다 이 배터리 소재 사업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철강 비철금속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매크로 관점을 고려해서 이 철강 비철 금속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김윤상 이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